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주 제가 올려드린 영상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급여 제공 계획서 구성하는 걸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급여 제공 계획서에 이어서 이제 결과평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래 이제 3월 이제 중순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평가 시작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도 이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거의 저들 열심히 서류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유료 상품 영상도 하나 올라왔을 텐데요. 뭐 이메일 문의라든가 전화 문의 많이 주셔가지고 아예 보시라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보고 참고 많이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최대한 준비하고 하고 안 되면 그때 정 안 되시면 저희 유료 상품 이용하시면은 평가 준비 어렵진 않으시니까요. 그 대신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거는 스스로 해보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할 때 제 영상이랑 평가 바이블만 있으셔도, 왜냐면 평가 바이블 안에 그 1년치 샘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게 C등급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영상에 많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번호 이제 32번 급여제공 결과평가입니다. 급여제공 결과평가.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주에 올려드렸던 통합적 사정과 그다음에 급여제공 계획서 결과평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후치캐스로 연도별로 찍을 때 이 결과평가까지 같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매뉴얼 잠깐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매뉴얼 같은 경우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본편을 올려놔 드렸으니까 기본편을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해당 점수는 2점이 배정돼 있으시고요.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면 해당 점수에 우수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정기적인 결과 평가를 안 했다 그러면 양호 해가지고 점수가 이제 일정 부분 감점이 되시는 겁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이제 원래 급여제공 결과 평가를 하면 급여제공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0일 이내에 이제 제작성해야 되는 부분에 평가 기준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평가조사표상 그냥 쉽게 간단하게 반기별 한 번만 결과 평가를 내고 급여 계획을 같이 구성하시면 점수 획득은 바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평가 기준은 오히려 좀 간단 명료합니다. 자, 세부적인 매뉴얼 잠깐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매뉴얼에도 큰 얘기는 없습니다.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그렇죠? 예를 들어 급여제공 계획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급여제공 계획을 제공했는지, 이 제공했는지에 대한 서류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급여제공 기록지라든가 뭐 프로그램 보고서, 뭐 간호사님 일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 상태, 개인적 의견이나 뭐 문제점 이런 정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결과평가 서식지에 이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적표 지정 기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꿀팁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세 샘플로 넘어갈 텐데, 자, 제가 바이블에 넣어놓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결과평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가 하나 있고, 결과평가를 내고, 이제 변경계획서, 계획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자,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는 저번에 왜 급여계획서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세요. 욕구사정도 마찬가지였죠? 욕구사정도 제가 바이블에 넣어놓은 한 가지 타입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한 가지 타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타입을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두 가지 타입 중에서 기간에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급여계획도 마찬가지세요. 바이블에 있는 한 가지 타입과 제가 설명드렸던 영상에 드렸던 한 가지 또 타입 두 개 중에 기간에 맞는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평가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전 10년 동안 제가 이 결과평가 서식으로 계속 평가해서 인정이 됐던 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검증이 끝난 거를 제가 넣어놔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 또 보여드릴 건 다른 형태의 또 서식입니다. 그래서 총 2개. 자, 우리 통합평가의 2가지 형태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기간에 맞는 거를 이제 적용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이번 주 아마 영상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제가 종합해가지고 이메일로 다 이 계정 서식은 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로 뭐 평가 바이블 안에 우리 인적자원 개발 안에 있는 윤리지침 있으시죠? 직책별 유침이 빠졌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 하나의 형태의 샘플 형태의 바이브를 제공한 거지 제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기관에서는 조리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사님은 또 영양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기관마다 저한테 이메일 주셔가지고 우리 기관에는 조리사가 있는데 왜 조리사 유의침이 빠졌냐, 우리 기관에는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왜 물리치료사 지침이 빠졌냐, 또 어떤 원장님은 우린 조리사 없는데 왜 조리사 유리침을 넣어놨냐. 누님 말씀이지만 제가 컨설팅 해가지고 기간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왜 빼먹었냐나 아니 이걸 왜 집어넣냐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감해요. 당연히 저는 1년치 대한 샘플을 드린 겁니다. 그 안에서 기간에 맞게끔 이제 수정을 일부 가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그 모든 거를 컨설팅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넣어드릴 때 직책별 유리침은 넣어드릴게요. 근데 그 외에는 기관에서 수정하시는 게 맞으세요. 아셨죠? 제가 컨설팅 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하도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급여적용 결과평가를 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급여적용 계획서가 기반이 되셔야 돼요. 우리 급여적용 계획서는 통합적 사정과 표장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결과평가는 뭐냐면, 급여적용 계획서가 기반이 돼야 돼요. 왜냐면, 결과평가는 급여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급여계획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결과 반영입니다. 따라서 급여계획을 반드시 기반으로 결과를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제가 구성했던 급여지원 계획서입니다. 자, 이 급여지원 계획서가 있는 거고, 자, 결과평가 빈 서식지입니다. 아까 제가 바이블에 있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러나 같은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차이가 뭐냐면, 바이블에 있는 거는 기존 우리 자체에 구성했던 형태의 계획서나 또는 결과 반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영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표장에 이제 공단에 입력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단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공단에 귀신 같은데요, 이거? 죄송해요. 공단에 입력하는 우리 그 표준장 형태 틀을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런 구분의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둘 다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두 개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블 하나 샀다고 소식 두 개 형태. 그죠? 자, 보시면 결과평가 서식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보면 기본정보 형태의 입력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지원 계획에 대한 제공 결과 여부. 이제 급여지원 계획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 다음에 여기다 급여계획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이제 내셨으면 평가 기준에서는 한 달 안에 급여계획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급여지원 계획서 서식입니다. 당연히 기본 정보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연간 급여지원 계획 변경 서비스 내역. 그죠?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 의견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밑으로는 이제 완성된 샘플이겠죠? 그러나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빈서식부터 가겠습니다. 빈서식부터.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정말 제가, 정말 평가를 오래 했고 했는지를, 자꾸 의심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빈서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근데, 이게 평가는 제가 자격증 보유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는 정말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빈서식 하나 가지고 또는 뭐 화면에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사례나 경험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보통 영상 찍을 때 NG 없이 찍으면 영상 20분 찍는데 20분이면 끝나요. 더 이상 뭐 리허설, 저 솔직히 리허설도 잘 안 해요. 리허설도 해본 적이 거의 없네요. 그냥 영상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서식 보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 그렇게,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은 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기본 정보에는 항상 우리 어르신에 대한 이름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죠? 입소일. 그죠? 2019년 저번 샘플로 하자면 1월 30일자 입소한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통합적 사정, 그죠? 욕구, 낙상, 욕창, 인지, 그 다음에 급여계획, 결과평가 보시면 기본정보 칸이 동일하죠. 작성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기관 갔더니, 와, 너무 좋아 보여. 저쪽 갔더니, 저 전산 프로그램에 있는 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관에서, 우리 신고자들이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제일 좋은 형태고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작성자는 자, 제가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님이 하셔도 되고, 간호사님이 하셔도 누가 하셔도 그 기관에 등록된 직원이 하시면 되는 거지만, 저는 언제나, 이거를, 어르신들을 파악했던 우리 간호사님이, 계획도 구성하고 결과도 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간호사님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간호사님 이름 적고 여기다가 이제 또 서명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보기 편하게 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과평가는 6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즉 상반기, 하반기 형태로 두 개 중에 구분을 하시면 되세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애매했었어요. 예를 들어 자, 욕구사정을 보세요. 입소일을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작성일자를 예를 들어 2019년 이 날짜에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급여계획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평가는 6개월이니까 8월 5일이겠죠. 그럼 8월 6개월 안에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1차 결과평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6개월에 한 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반기별 1회 측정이 된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1년에 2번 하라 그랬잖아요. 반기별. 그럼 2차 결과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2차 결과평가 6개월 뒤면 언제입니까? 2020년 2월 1일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1월 25일이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 날짜는 뭐냐면 다음 연도 욕구사정 일자가 돼버립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욕구사정을 이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1월 30일 날 입소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2019년 2월 5일 날 했다면 2차 욕구사정 그죠? 2차 욕구사정 작성 날짜가 2020년 그죠? 이 정도는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1년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2차 욕구사정 날짜랑 2차 결과평가 날짜가 거의 중복 겹쳐버립니다. 따라서 저번 평가 같은 게 이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어느 평가관은 인정을 하는 평가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월 5일 날 예를 들어 어르신에 대한 급여계획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1일 날 그럼 6개월이 되기 전에 우리가 결과평가를 냈잖아요. 그러면 반기별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6개월 반기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2차 다음에 욕구 급여계획서가 구성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재사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평가를 인정할 평가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인정하는 평가관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평가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느냐 했더니 그 평가관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끝까지. 이거는 1년에 반기별 2번이니까 1년에 2번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아니 그럼 매뉴얼상이랑 너무 틀린 얘기 아니냐 이래 안 먹혀요. 이 사람한테. 안 먹혔겠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VIP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평가 당일날 저한테 긴급상황시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긴급상황에서 예를 들어 원장님하고 뭐 복지사님이 평가관 상대하고 있으면 옆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막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안 먹혀요. 이게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판단이 든 게 뭐냐면 기관에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꿔봤냐면 다 지우고요. 아예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사람 저는 언제나 평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준비를 하되 가장 최악의 평가 기준대로 저는 맞춰서 평가 준비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직전 평가에서 가장 최악의 평가관은 그 평가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자 결과평가 1차 결과평가입니다. 좋다. 그렇게 따지면 4, 5개월마다 한 번씩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4, 5개월 뒤면 언제입니까? 2019년 아이고 1차 결과평가 작성일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2차 결과평가 작성일자 자 보자 이거죠. 우리가 어르신의 입소일을 1월 30일 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반기 안에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4, 5개월 정도로 그러면 구성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냐면 5월 25일 정도 하면은 상반기에 진행한 게 되겠죠. 상반기에. 그죠? 그럼 최악의 평가관이 원하는 대로 좋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었던 거였는데 평가 매뉴얼이든 이번에 나온 Q&A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렇게 나오면 그 기준대로 가버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제가 두 가지 형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 1월에 급여계획을 구성하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결과평가가 재사정에 연결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거를 틀리다고 평가관이 저희 거래처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 대신에 어떻게든 트집 안 잡히고 감점 없게끔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자, 하반기 한 번이면 또 언제가 되겠죠? 4, 5개월 되면 10월 이제 15일 정도로 하면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그죠? 요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해 이제 통합적 사정, 그죠? 통합적 사정 일자가 일자는 저 기준대로 따지면 우리가 2020년 01, 25 이렇게 따지면 맞겠죠? 예를 들어 처음에 어르신이 입소하고 4개월 정도 됐을 때 1차 결과평가를 내고 또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2차 결과를 내고 11월, 12월, 1월 3개월 뒤에 다음에 통합적 사정 구성했다. 그러면 딱 맞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거래처들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나타나면 뭐 그렇지만 되게 짜증나요. 진짜 매뉴얼이 없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들고 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방법이 매뉴얼도 안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무조건 죄송해요. 뭐 하면서 인정 안 된대요. 이건 무조건.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평가 때 좀 되게 힘들어요.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올해 운을 내가 없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는 최대한 막아야 되니까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고 날짜 구성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날짜가. 제발 세부 내용에 제가 점검하라고 하면 제발 세부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날짜 먼저 보시라니까요. 날짜가 잘못되면 전혀 의미 없어요. 아셨죠? 자, 1차 평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을 넣을 때는 제가 아까 이 결과평가는 급여 계획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기능 상태 제공에 제가 서식에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기관에서 좀 바꿔주셔도 돼요. 그죠? 제가 제공해드린 건 여기 빈서식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빈서식 하나에 구성된 샘플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괜히 캡처해가지고 막 열심히 치지 마세요.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급여계획에 가보시면 우리 전에 급여계획을 이렇게 구성했었잖아요. 신체 지원 활용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따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필요 내용에.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짜잔. 제가 한글 잘 다루죠.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이었어요. 행정병. 그죠? 행정병이다 보니까 군대 이제 까먹었는데 26개월 내내 컴퓨터만 쳤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그죠? 군대는 나왔어요, 저. 네. 가끔 저 같은 저 대학교도 나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나름 굉장히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아셨죠? 제가 대학교 얘기할 때 과 얘기하면 다들 저한테 더 이상 학교 얘기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무슨 과 나온지 아세요? 제가 수학과 나왔어요. 이상한 얘기인가요? 수학과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과 얘기는 저랑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죄송해요. 자꾸 3점포 빠졌네요. 자, 보시면, 옷 준비 옥정에 우리가 전에 1일 10회, 예를 들어, 주 3회, 1일 3회 이렇게 제공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으면 결과 반영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제공했냐 안 했냐 이거죠. 제공했겠죠? 당연히. 제공을 어디다 했다. 그 확인 기록지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급여 제공 기록지잖아요. 급여 제공 기록지 확인. 그죠? 급여 제공 기록지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급여 제공 기록지잖아요, 지금. 그죠? 급여 제공 기록지로 확인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급여 제공 기록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있다. 예를 들어, 몸 씻겨주기? 짐상. 예를 들어, 여기 없는데, 그냥 배변으로 하겠습니다, 배변. 그냥 제가 할게요, 배변. 필요 내용, 1일, 배설 도움 제공. 그죠? 세부 제공 내용, 기저귀 교환 제공 및 화장실 도움 제공. 세부 내용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무슨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까? 급여 제공 기록지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1일 배설 관찰 일지. 요 기록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지 낸 대장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효과가 뭐냐면, 첫 번째, 평가관한테 봐라, 우리 제공했다라는 기록지를, 이 서류를 보면서, 네가 봐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평가 때 당황할 수 있어요. 평가관이 이거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 거를 꺼내라는데 내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 서식에 적혀 있으면, 저거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내가 보여주면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적어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거라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눈에 말씀드려요. 서식만 아무리 좋아도 의미 없어요. 정확하게 이걸 알고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상태 변화는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태 변화가 있다면 유 적으시면 되고, 상태 변화가 없다면 무 적어주시면 되겠죠. 팁을 드리자면 상태 변화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대부분 없다고 적어요. 왜냐면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으면 또 계획을 개선하고 바꿔주면 됩니다. 뭐 유 해도 되고 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좀 상태가 변화가 없다라는 형태로 좀 적고는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런 형태로 상태 변화를 쭉 적어 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 결과 평가에서.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 적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요만큼을 적어 드렸는데, 자, 오늘 그 결과평가 부분에 대한 제공 계획의 간단한 부분까지 입력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급여 제공 결과평가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결과평가는, 반기별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예전처럼 6개월에 한 번 해가지고, 1월에 작성했다면, 5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1월에 욕구사정, 재사정 들어가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도 하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아예 4, 5개월 만에 한 번, 또 4, 5개월 뒤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1년에 2번 결과평가를 내는 형태로 진행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결과평가 서식을 낼 때는 반드시 계획서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상태 변화가 있는 점들, 제공있는 점들을 이렇게까지 기록해 주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다음 내용이 또 많습니다. 이 영상이 그러면 한 3, 40분 넘어갈 텐데, 그러면 지루해서 영상 끄시게 될 거예요. 차라리 이 정도 한 20분 정도 넘어가면 제가 알람이 울리죠.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알람을 설정을 한 게 20분에 한 번씩 이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이 정도에 이제 영상을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타임을 끊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만 좀 집중이 되시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결과평가 아마 1, 2탄 제가 바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가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가 과정이었고요.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많은 영상 올려드리고, 저 카페에 어떤 분 글 쓰신 거 보고 감동 먹었어요. 영상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힘들다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댓글로 어떤 분이 두 분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박 과장님 남는 것도 없는데 무료로 영상 보면서 이거라도 봐가지고 도움이라도 드려야죠 하면서 광고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온다고. 또 정말 뭉클했습니다. 좀 오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댓글 주신 분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조만간 할 겁니다. 이걸로 그 영상 광고로 수익이 뭐 정말 큰 돈이라면 제가 말도 안 하는데, 진짜 하루에 한 5, 6천원 정도?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그런 정도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평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